반갑습니다, 여러분. 사회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태형 선생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제 온라인 수업이 한 7주차에 접어든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면은 여러분들이 등교 계약을 해야 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 얼굴을 보고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온라인 수업만 선생님이 한 7주 정도 하다 보니까 또 오프라인으로는 여러분들 얼굴 마주하고는 또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될지 감을 또 좀 잃었는데, 일단 이번 주까지는 열심히 한번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해보고 다음 주에 우리 얼굴 보고 수업하는 걸로 합시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시작은 역시나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제출해줬던 이야기를 가지고 먼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질문들은 요렇게 이제 총 5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요 내용만 이제 그러니까 러시아 푸틴이랑 관련해서 주관식 문제 하나 있었고, 이 주관식이랑 관련된 이야기는 좀 이따가 하던 걸로 하고, 어쨌든 이게 영상이랑 관련해서 문제는 총 5문제였고요. 50점 만점 중에 여러분들이 거의 150명 정도가 이제 50점을 맞아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40, 30, 20, 10. 그래서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들의 숫자가 많았다는 점이 좀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질문, 우리나라는 러시아와 달리 한 번 대통령을 할 수 있는데 헌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이 여러 번 집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이제 여기는 역시나 이름이랑 번호 좀 가렸습니다. 아이고. 이제 요 H 이 부분이 이제 주관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사실 선생님이 거의 다 읽어봤는데, 거의 다가 아니라 다 읽어봤는데 의견이 이제 딱 반 정도 갈리는 것 같아요. 대체로 이제 반대하는 친구들은 권력의 욕심에 눈이 멀어서 또 이제 악용할 경우가 있다는 점이 있겠고, 찬성하는 친구들은 괜찮은 대통령이라면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뭐 긍정적이라고 바라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좀 팽팽했었고, 선생님이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기억 남는 글이 하나가 있는데 이 내용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이제 불법 선거로 독재를 했던 사례가 옛날에 있었죠, 그렇죠? 또다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가 여러 번 집권하는 것보다 나쁜 지도자가 여러 번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이제 이 친구의 생각으로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당이 중요하므로 투표를 잘하면 굳이 중임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핵심은 무엇이냐? 잘하는 사람이 여러 번 하는 것보다 나쁜 사람이 이제 여러 번 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반대한다라는 얘기죠. 선생님 요 친구에 대한 의견이 좀 기억에 남아서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좋았는데 이 친구들 의견이 좀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질문사항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거의 다 답을 해주긴 했었는데 이 하나만 이제 제대로 이 친구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지 못해가지고 연락을 잘 안 받더라고요. 계속 전화했는데. 그래서 그냥 이 방송에서 수업에서 답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이런 얘기였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을 수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은 국무총리가 그 일들을 모두 대체해서 수행하는 거냐라고 질문했었는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은 대답은 yes입니다. 큰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심판에 기다리는 동안 이제 잠깐 감옥에 가 계셨죠. 그랬을 때 누가 이제 일을 했었냐면은 그 아래 있던 국무총리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그 당시에 모든 일을 담당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헌법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대통령이 이제 뭐 사망하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타국으로 나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일을 대신해서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들에 대한 질문을 다 해줬었는데 뭐 다른 친구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수업을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과 관련해서 행정부를 비유했었어요. 그쵸? 관련해서 어떤 선생님의 얼굴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눈이 안 다쳤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서 거의 모든 일에 관여하듯 행정부 역시도 국가 모든 일에 전반적으로 이제 관여해서 나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행정부의 의미에 대해서도 뭐 살짝 봤었고, 그 다음에 주요 조직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었는데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주요 조직은 크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 각 부, 그리고 감사원 이렇게 네 팀이 있었고요. 그 요 네 팀 중에 요 세 팀이 하는 회의가 국무회의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행정부의 주요 조직도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쌤이 핵심적으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라는 내용을 다뤘었죠. 그렇죠? 혹시 까먹은 친구들이 있을까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국가 원수와 수반을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이렇게 파란색 해볼까요? 으뜸 마찬가지로 여기 또 역시나 으뜸이에요. 조금 더 쉬운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입맛에 하자면은 이런 표현 쓰기 싫지만 짱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필기를 하실 분들은 하시고요. 네, 하기 싫은 분들은 하지 마시고 결론 무슨 얘기냐? 대통령은 국가의 으뜸, 국가의 짱이면서 동시에 행정부의 으뜸, 혹은 행정부의 짱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이야기를 좀 더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 굉장히 여러 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국가 원수는 어떤 거냐?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의 원수는 이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얼굴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행정부 수반은요. 행정부를 대표하는 공무원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영국이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왕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 원수는 이 왕이 국가 원수를 담당해서 그 국가의 얼굴을 담당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은 누가 하냐면 행정부의 수반인 즉 총리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아베 총리라든지 영국의 이제 테레사 메이 총리가 있는데 사실 지금 영국은 총리가 좀 다른 사람이에요. 어쨌든 예전 총리였는데 아무튼 총리가 이제 행정부의 수반을 맡고 영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지 일본 천황이 이제 국가의 원수를 맡는다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나라는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할 인물이 딱히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별로 국민들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서 국가 원수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헌법에도 국가 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제 헌법에도 국가 원수의 지위가 나와 있고요. 동시에 공무원인 으뜸, 공무원의 짱인 행정부 수반도 맡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통령의 지위였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위가 우리나라는 국가의 원수이면서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다. 즉 이 두 개는 사실 다른 거지만 우리나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맡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은 무엇을 배울 것이냐면요. 이 두 가지 지위에 따른 또 이 지위에 따라서 권한들이 각각 나뉘게 됩니다. 권한들이 각각 나뉘게 되는데 이 권한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권한을 공부할 때 팁을 좀 알려드리면요. 일단 대통령의 권한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이 국가 원수에 따라서 또 요만큼의 권한이 있고요. 행정부 수반에 따라서 요만큼의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공부하는 게 핵심이냐면은 여러 가지 권한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권한들을 쭉 본 다음에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야. 이거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야. 이렇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두는 게 좋아요. 다음 페이지 잠깐 넘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가나다라마바 이렇게 권한을 여러 개를 나열하고요. 이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국가 원수인지 또 어떤 것이 행정부 수반의 권한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요 단원의 공부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따라서 선생님이 이 행정부 수반의 권한들을 쭉 먼저 공부할 건데 요 내용들을 보고 나서 여기 있는 권한은 왜 행정부 수반의 권한인지 또 여기 내용 봤었을 때는 이 권한들이 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수업의 핵심이에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막 이렇게 쭉쭉쭉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읽어본 다음에 이거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구나. 또 어떤 것들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구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의 핵심은요. 선생님이 이 권한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면서 이 권한들이 왜 행정부 수반의 권한인지 혹은 어떤 권한들은 왜 국가 원수의 권한인지를 설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국가 원수 말고 행정부 수반 먼저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원수에 대한 권한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선생님이 먼저 사진 하나만 가져올게요. 이거 지난 시간에 봤던 사진입니다. 지금 행정부 수반 먼저 할게요. 여기 행정부 수반 먼저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서 할게요. 행정부 수반은 이 행정부 정부라는 곳에서의 짱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행정부 수반은 행정부 이 정부의 짱이에요. 근데 이 사진이 언제 나왔었냐면 삼권 분립이랑 관련해서 나왔었죠. 삼권 분립.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권력 기관들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정부의 수반은 역시나 행정부의 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짱이지만 그 대통령이라는 그 행정부 수반이라는 지위는 행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이 안에서 힘이 세봤자 입법부라든지 사법부의 힘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이죠.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이제 필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이제 지우고 나서 필기 여기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 수반 이거는 검은 색깔로 이렇게 한번 필기해 볼게요. 행정부 수반은 삼권 분립에 어긋날 수 없다. 이렇게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행정부 수반은 삼권 분립에 어긋날 수 없다. 즉 입법부라든지 사법부를 능가하는 힘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죠? 그랬을 때 행정부는 이제 어떤 역할을 담당하느냐? 이런 내용도 담당하네요. 행정부는 대통령은 행정부에 속했으니까 행정부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겠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줄을 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를 먼저 줄 칠게요. 세 가지. 첫 번째로는 국무회 의장으로서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한다가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군, 즉 국군이라는 것은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국군을 지휘하고 통솔할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가 되고요. 세 번째로는 국무총리, 행정각부장 등 법률을 정하는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한다. 공무원을 임명하기도 하고 자를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줄을 치고 나서 설명을 계속 할게요. 네, 이제 행정부 수반에서 세 가지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 이런 이유 때문에 이 권한들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구나라는 식으로 이해하면서 그 초점을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국무회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국무회의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건데 누가 진행하냐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장관 이 세 팀이 국무회의를 진행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국무회의를 대통령이 진행을 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무회의에서 어떤 결정하는 권한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국군, 즉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권한이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라는 건데, 왜 행정부 수반이냐? 이 부서들 중에서 국방부가 이렇게 버젓이 있네요. 즉 문재인 대통령이 군대를 지휘하는 것은, 곧 국방부를 지휘하는 것은 행정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보니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괜찮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두 번째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였냐면은 임명할 수 있는 것들, 공무원을 임명하는데, 어떤 공무원이었냐면은 국무총리와 여기에 있는 장관들을 임명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 사람들을 임명할 때 그 사람들이 곧 행정부 소속이죠. 그러니까 행정부의 짱이 행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거 지우고 넘어갈게요. 보면은 행정부에서 국무회의 진행한다라는 것 역시 행정부 수반. 두 번째로 국군 지휘 통솔한다는 것은 국방부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도 행정부 수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국무총리, 행정각부장 등 공무원을 임명, 해임하는 것 역시도 행정부 안에서 누굴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부 수반의 권한이라고 보면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괜찮겠죠? 괜찮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네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여기 보면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핵심은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대통령령, 처음 들어보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왼쪽으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제정하여 공포하는 명령이다. 요거를 좀 쉽게 이제 얘기하자면은 대통령 플러스 명령입니다. 글씨가 좀 이상하니까 다시 한번 써볼게요. 대통령 플러스, 즉 대통령령은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그림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난 시간에 봤던 그림일 거예요. 이 법에 체계가 나와 있고요. 헌법, 법률, 명령 나와 있는데, 여기 명령이 바로 여기 명령과 같은 뜻입니다. 즉 대통령이 제정해서 공포하는 명령, 만들어서 발표하는 그 명령은 여기에 해당하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그림이 뭘 의미하냐면, 이 피라미드가 뭘 의미하냐면은 아래에 있는 법들은 위에 있는 법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률은 헌법을 넘어설 수는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헌법에서 성별에 따라서 차별을 두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남자들만 국회의원을 할 수 있다는 법률을 만든다면은 그것은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각부 장관도 명령이라는 법을 만들 수 있지만 이것이 법률을 넘어설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죠. 그랬을 때 대통령이 명령을 만들 수가 있고, 그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통령. 그런데 그럼 이게 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리냐라는 것에 다시 초점을 두도록 할게요. 삭제하고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보면은 여기 이 4번과 관련해서 그 윗줄 보면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는데, 행정부 수반의 권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힘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법을 주도적으로 만드는 입법부의 힘을 능가할 수 없다. 이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법률을 보충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존재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은 좀 더 자세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이 한번 또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법률을 보충하는 대통령령이 무엇인지 한번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게요. 오랜만에 법령 한번 검색을 해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제 여기다 뭐라고 검색할 거냐면요,
시행령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시행령, 무언가를 시행하는 명령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언가를 실행하는 명령이다. 검색했더니 공포일자 이렇게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대통령령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다 대통령령이에요. 그 중에 선생님이 뭐 한 가지만 눌러보도록 할게요. 뭐 이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최근 5.18에서 5.18 관련해 볼게요. 네. 이제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대통령령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통령령은 법률을 보충하는 성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법률을 보충하는 성격. 보겠습니다. 이 땡땡땡 법률, 이 법률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만든 것이겠죠. 그럼 그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요 법률에 근거해서 요 법률에 따라서 이 대통령령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대통령령이 법률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대통령이 어떠한 명령을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명령이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뛰어넘을 수 없다. 즉, 삼권 분립의 입장에 있어서 행정부가 입법부를 넘어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만들 수 있는 대통령령 역시도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될까요? 따라서 이 네 가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이 네 가지는 행정부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다른 입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사법부와 입법부를 침해하는 권한이라면은 반대로 국가 원수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될까요?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영상을 마무리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만나는 걸로 합시다. 고생했습니다.